제5장 시간 낭비를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는 20가지 전략. 1. 잘못된 위기관리. 한번 꼬인 일은 계속해서 꼬인다 라는 머피의 법칙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많은 사람이 이 머피의 법칙을 그냥 현명한 격언이나 재미있는 농담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법칙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번 꼬인 일은 정말로 계속 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해놓은 우선순위들이 수정되기 마련이다. 중요한 일이 데드라인에 걸려있지만 위기를 해결하느라 꼼짝 못하기도 하다. 누군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늦게 얻거나 그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도 있다. 상사가 다른 일을 시키면서 일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한다.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그로 인한 폐해는 점점 더 늘어난다. 시간에 대한 문제에서 위기관리보다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측정해 볼 수만 있다면 위기관리로 인한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위기일 때만 움직여라. 급한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빠서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했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해봤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얼마나 자주 들어봤는가.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식의 대응은 제대로 된 위기관리 방법이 아니다. 급한 불만 끄는 사람은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그들의 하루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저 그런 급한 일들로 온통 뒤범벅이 된다. 반면에 진정한 위기는 일상적인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방해로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다. 배달 사고가 나서 일러스트 원본을 잃어버렸다. 다시 그리는데 3개월이 걸린다. 불이 나서 모든 회계 기록들이 손실됐다. 연간 매출의 절반을 올려주는 에이전시의 주요 고객이 다른 에이전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간에 핵심 인력이 이탈한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에게 이와 관련해 적절한 교훈을 남겨줬다. 그는 노년에 매일 낮잠을 자면서 위기 상황에만 깨워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똑똑한 전 영국 수상은 내가 말하는 위기는 영국의 적군이 침공했을 정도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말한다라고 말했다.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6가지 노하우.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진정한 의미의 위기관리는 이미 일어난 위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가 일어날지를 미리 예상하면서 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일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시간 낭비 요인 제1번인 위기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몇 시간 후에 혹은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안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위기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기인 것이다. 위기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중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를 예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뭐가 잘못될 수 있지?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져라. 그런 다음에 그 외에 또 뭐가 잘못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또 뭐가? 등등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라. 중요한 업무일수록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비상계획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위기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 비상계획이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위기 통제 수단이다.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친다. 1.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파악한다. 과거 프로젝트와 다른 사람의 경험, 그리고 상식 등으로부터 배운 것을 활용하라.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상 모든 단계들을 검토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자문해본다. 2. 심각함의 정도와 일어날 개연성을 감안해서 문제들의 중요도에 대한 순위를 매겨본다. 3.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할 조치들을 개발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4에 있는 비상계획 매트릭스의 예에 잘 나와 있다.
잠재적 문제들을 적은 다음에 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실제로 일어날 경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생각해보라. 가장 중요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에는 1점을 주는 식으로 점수를 매겨라. 그리고 우선순위의 비중을 정하기 위해서 각 문제마다 점수를 매겨보라.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긴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제 각 위기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생각해볼 차례다. 우선순위 비중을 보건대 가장 심각한 위기는 프로젝트 진행 도중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위기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가장 먼저 강구해야 한다. 당신은 한 팀원이 프로젝트 진행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곧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팀원이 프로젝트 진행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당신은 해당 팀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불만의 내용이 무엇인지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해결책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팀원이 맡았던 주요 업무의 일부분이라도 다른 팀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함으로써 핵심 인력의 이탈로 인한 위기에 대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예방 단계들의 윤곽을 짰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등 목록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도 역시 마찬가지 조치를 취한다. 과거의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라. 비상계획에 관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출처는 과거의 경험이다.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문제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가, 모든 위기의 경험들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팀원들에게 평가를 맡기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 기록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분석하라. 이것은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혜택 중 하나이지만 관리자들 가운데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마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력을 쏟느라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본성이다. 중요한 정보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여유 시간을 갖고 대비하라. 위기를 예방하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전에 시간을 내서 미리 그 문제를 막는 것이다. 모든 일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인식하고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대비하라. 데드라인을 정한 후에 최소한 20% 정도 먼저 끝낼 생각을 하라. 일이 잘못되면 여유 있게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프로젝트를 짜라. 이와 관련해서는 제5장 18절에서 자세히 다뤘다. 또한 자신이 시간을 끄는 스타일이라면 제5장 10절 참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특별히 경계하라. 위기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하지 마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기를 해결하느라 보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기라고 부르기도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보낸 시간은 더 멍청하게 낭비된 시간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위기가 발생하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영웅 신드롬 때문이다. 그들은 일이 위기로 진전되게 방치하거나 처음에 간단히 해결하면 될 문제를 일부러 위기로 만들어서 자신이 얼마나 영웅인지를 입증해 보이려고 한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에는 매우 치명적이다. 따라서 늘 내가 여기서 개입해야 하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라. 공포는 전염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사건을 위기로 확대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무시해도 좋은 문제라면 무시하라. 무시할 수 없다면 팀원 중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만 나서라. 정리해서 말하면 위기에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신의 팀도 과민 반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달려들어와서 여기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함께 휩쓸려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닌 걸로 판명되면 그 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라. 잠시만 해리, 처음에는 진짜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네가 맡아서 처리해도 될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 사실 자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문제 같네. 일단 문제를 혼자서 한번 생각해보게. 뭘 해야 하는지도 연구해보게. 그러고 다시 와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해주고 자네 생각도 말해줬으면 좋겠네.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가 위기로 확산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상사에게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상사의 반응을 두려워해 나쁜 소식을 제때 전달하지 않으면 상황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해결책은 잘못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수를 학습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는 걸 직원들에게 알려라. 나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면 그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차분하게 말해줘라. 그리고 반대로 나쁜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입장일 경우 상사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왠지 내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네요. 그러나 상황이 매우 빨리 개선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망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 상사,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곧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혹시 좋지 않은 소식을 지금 미리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위기 관리의 원인 1.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해결책. 위기에 대한 시간 기록표를 작성하라. 위기의 출처, 원인, 심각성, 통제가 가능한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라. 원인 2. 문제 예측과 비상계획 수립 실패. 해결책. 예상치 못한 일까지 예상하라. 어떤 것이 잘못될 수 있는지 자문하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의 명단을 만들어라.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한 다음 예방을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색하라. 원인 3. 과민 반응, 문제를 위기로 다루기. 해결책.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위임하라. 과민 반응하지 말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일 때만 나서라. 원인 4. 긴급한 진화. 해결책. 급한 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쏟기보다는 다른 불이 나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낫다. 원인 5. 중요한 행동 미루기. 해결책. 중요한 행동들을 미룸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인식하라. 이럴 경우 데드라인 압박을 받게 되어 때때로 오판을 하게 된다. 원인 6. 비현실적인 시간 추정. 해결책. 모든 일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특히 과소평가와 함께 있는지 분석해보고 모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2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더 가져라. 원인 7. 기계적인 문제와 인간의 실수. 해결책. 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어라.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 사람이나 기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라. 컴퓨터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둬라. 컴퓨터 에러로 위기가 생기기 전에 에러를 미리 감지해서 수리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원인 8. 나쁜 뉴스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감. 해결책. 실수도 배우는 과정이라는 철학을 갖게 하라. 나쁜 뉴스를 빨리 보고하면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강조하라. 원인 9. VIP의 요청에 의해 생긴 과민 반응. 해결책. 누가, 무엇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알아보라.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라. 원인 10. 통제 실패. 해결책. 중요한 계획들의 타임라인을 만들어라. 중간중간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점검 타이밍을 정해놓아라. Check yourself. 당신은 위기를 관리하거나 예방하고 있는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각자 점수를 매겨본 후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매겨보라. 거의 안함은 0, 가끔은 1, 대충은 2, 항상은 3, 거의 항상은 4. 1. 나는 일이 잘못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으며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혹은 잘못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 나는 미리 문제를 파악해서 고칠 수 있도록 모든 중요한 업무의 진도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장단기 목표가 정해지면 최대한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대안들을 검토한다. 4. 위기 상황을 관리할 때 나는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누가 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결정함으로써 과도한 자원의 투입을 피한다. 5. 위기가 터진 후 나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건의 자초지종과 함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런 다음에 즉각 적절한 조치들을 실행한다. 6. 나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둔다. 2.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에는 정말로 거부하기 힘든 뭔가가 있다.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얼른 받아 중요한 소식일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것 같고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만 같다.
직장인이라면 아무도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화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일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면서 생산성을 해치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전화라는 시간 낭비 요인은 해결이 가장 쉽다.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전화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화 업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시간 기록표를 만들어 봐야 한다. 시간 기록표를 작성해 보면 전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명심할 점은 전화로 인한 방해의 문제는 전화를 받느라 낭비된 시간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은 후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걸려온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지금 당장 받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길게 통화해야 하나요? 라고 묻곤 한다. 전화와 관련된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방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다.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전화 방해를 용인하는 잘못된 습관들. 전화로 인한 문제 중 상당 부분은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 전화를 받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는 전화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로부터 생긴다. 다음은 전화가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다. 엉터리 합리화. 모든 전화에는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화를 받다가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면 전화를 건 사람의 용무가 자신이 하던 일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부지불식간에 내려버린다. 무례함에 대한 두려움. 받지 않아도 될 전화를 받거나 필요 이상으로 길게 얘기한다. 이렇게 안 하면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을 무례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구. 동료나 부하 직원이 전화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잠시 멈춰서서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면 당신에게도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이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고 또 왜 걸었는지 알고 싶은 욕구는 정말로 강력하다. 자기 존중감.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자신을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준다. 사교의 즐거움. 어떤 사람들은 모든 전화를 사교의 기회로 삼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손쉬운 변명. 어렵거나 지루한 일을 하기 싫은 상황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으면 이를 질질 끄는 데 대해 훌륭한 변명거리가 된다. 알다시피 인간의 본성이란 실로 강력하다. 따라서 본성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되 그것 때문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상기하면서 전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 전화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화로 인한 방해를 차단하는 방법. 전화로 인한 업무 방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안 받아도 되는 걸 꼭 받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 중요한 전화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행위다.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결법은 걸려온 전화를 받는 일이 자기가 하던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적절하게 전화를 거르는 방법. 전화 방해의 기본적인 해결법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전화를 거르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편리한 시간에 전화를 걸어주면 된다. 그 밖에 불시에 걸려온 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다음은 그중 몇 가지 방법들이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자동 응답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간단한 녹음 기능에서 상당히 복잡한 음성 메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본 후에 당신의 필요에 딱 들어맞는 기능을 가진 자동 응답기를 고르면 된다. 중요한 건 당신이 목적과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 응답기를 사용할 때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일관성과 원칙은 사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 어떤 장비도 알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동료들과 계약을 맺어라. 당신이 그들의 전화를 얼마 동안 대신 받아주고 그들도 당신의 전화를 대신 받아주도록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다. 전화의 몇 가지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전화가 걸려올 때 전화벨 대신 붉은색 램프가 반짝이도록 해두면 훨씬 덜 방해가 된다.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귀마개를 해야 하지만 램프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혹은 일시적으로 수신 차단 스위치를 올려두거나 대기 중 모드로 전환해 놓는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이렇게 전화를 차단해두면 오히려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으므로 원칙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일거리를 들고 전화가 없는 장소로 간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통한 연락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메일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편리할 때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메시지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메일의 단점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대답해야 할 이메일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컴퓨터 기술의 힘을 빌려 시간을 절약하려다가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상사의 전화통화로 방해를 받을 때 또 다른 전화 방해는 상사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데 그 횟수가 생각보다 많다. 상사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회의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당신의 시간이 낭비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될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메모를 상사의 책상에 남겨두고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쁘신 것 같네요. 일단 제자리로 가서 보고서를 마저 작성하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연락 주세요. 메모를 써서 접지 않은 채 상사 쪽으로 바로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상사가 앉아서 기다리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메모지를 접어서 주면 상사가 전화를 받지 않은 나머지 한 손으로 그 메모지를 모두 펼칠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상사의 방을 나와 있을 것이다. 똑똑한 상사라면 당신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상사와 다시 함께 일하고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또 생기면 잠시 동안 엘렌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시키시면 어떨까요? 5분 정도면 이 일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전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전화를 거르고 나면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우선 전화 메모 기록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라. 그런 다음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될 일인지, 좀 더 길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일인지, 혹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해줘야 하는 일인지 등을 판단하라. 그런 다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만일 메모가 되어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자리를 비웠다면 언제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물어봐야 두 번 허탕을 치지 않게 된다. 메시지를 남길 경우라면 확실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최소한 다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는 남겨두는 것이 좋다. 간결하면서 정확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전화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이 통화 중이라면 굳이 기다리지 마라. 다만 상대방이 평소 통화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라. 예를 들면 단순한 타이핑의 경우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효율적인 전화통화 요령. 전 세계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본 결과 그들의 평균 전화통화 시간은 6분 정도였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통화를 했더라면 2분 만에 끝낼 수도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통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기 전에 미리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 만일 이번 전화는 3분 안에 끝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시계를 보면서 3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라. 약간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효과는 만점이다. 전화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마디다. 첫마디를 통해 업무상 전화인지 아니면 그냥 잡담을 나누려는 전화인지 분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상대의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업무상 전화통화를 할 때는 이러한 성향을 이용할 수 있다. 아래의 예처럼 사무적으로 시작하라. 나쁜 예, 안녕 루이제, 시애틀 날씨 어때요? 좋은 예, 안녕 루이제, 제프예요. 바쁘시죠? 버뮤다 계약건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괜찮으세요? 루이제가 잡담을 나누고 싶은 기분이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먼저 물은 이상 그녀는 계약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다. 당신이 그녀에게 날씨나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녀는 물론 그 질문에 대답한 다음 마찬가지로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이 사는 곳의 날씨에 관해서 묻고 싶은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러면 둘 다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전화를 받을 경우에도 사무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라. 나쁜 예, 안녕 척, 휴가 어땠어? 좋은 예, 안녕 척,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다음은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은 사람과 통화할 때 쓰는 방법이다. 그런 사람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런데 피트, 잠시만, 조금 급한 일이 있거든. 나중에 내가 전화하거나 자네가 잠시 기다려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하라. 피트가 정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마 기다릴 것이다. 따라서 일단 급한 일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전화를 받아서 피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자, 빨리 얘기해봐. 내가 뭘 해주면 될까? 라고 말하라.
물론 이런 식의 응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처음 통화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고객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부드러우면서도 효율적으로 대화를 끝마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써봐라. 대화 중단 신호를 보낸다. 이봐, 끊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 제한된 시간을 말하라. 1분 뒤에 회의에 들어가야 하거든. 또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있어? 솔직히 말하라. 지금 전화를 끊어야 할 것 같아. 몇 분 안에 상사한테 가봐야 하거든. 토요일에 보세. 전화 방해 원인 1. 전화 방해에 대한 대책이 없음. 해결책. 전화를 거르고 위임하고 통합하는 계획을 세워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전화를 받을 시간을 따로 정하라. 원인 2. 위임 부족. 해결책. 더 많이 위임하라. 동료나 부하 직원이 해도 되는 전화 업무를 절대로 대신하지 마라. 꼭 처리해야 할 전화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처리할 시간을 따로 정해둬라. 전화를 걸기 전에 논의할 요점들을 정리하라. 원인 3. 대화를 끝내지 못함. 해결책. 대화를 끊는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라. 시간 제한을 미리 두고 언제 대화를 끝낼지를 예고하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라. 원인 4. 비효율적인 전화 업무. 해결책. 전화를 걸기 전에 용건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하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전화 업무부터 처리하라.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하라. 원인 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부재. 해결책.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면 조수 역할을 할 직원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동료들과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아주는 것도 방법이다. 원인 6. 직접 전화를 받겠다는 태도. 해결책. 모든 전화를 직접 받는 것은 시간과 재능의 낭비라는 걸 인식하라. 이런 태도는 재검토하거나 없애라. 원인 7. 허술한 전화 시스템. 해결책. 연구하고 갱신하라. 재다이얼, 음성 사서함, 발신자 표시 등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한지 분석하라. 원인 8. 부재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함. 해결책. 자동 응답기를 이용하라. 당신을 대신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메모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율하라. 원인 9. 지루한 업무를 피하기 위한 사교활동. 해결책. 일을 동기부여 목표를 정하라. 도전거리를 찾아서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어라. Check yourself. 당신은 전화로 인한 방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각자 점수를 매겨본 후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매겨보라. 거의 안함은 0, 가끔은 1, 대충은 2, 항상은 3, 거의 항상은 4. 1. 전화를 효율적으로 거르고 있다. 2.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미리 통화 시간을 제한해 둔다. 3. 전화를 걸 때는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 용건에 대해 검토한다. 4. 전화를 건네받을 경우에 꼭 받아야 할 전화인지 미리 파악한다. 5. 전화를 걸기 전에 이메일과 같은 다른 형태의 업무 처리가 더 효율적이지는 않은지 검토한다. 6. 자동 응답기나 차단 스위치 같은 기계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한다. 총점.